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점 시작하려는 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단속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사람들은 단속 많이 나와요? 걸리면 어떻게 돼요? 자리 잡으면 바로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속이 무섭다고 아예 못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처음에 이게 참 두려웠지만 막상 시작해보면 조금 다르다는 거를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단속은 랜덤 아니에요. 이유가 있고 패턴이 있고 흐름이 있어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단속이 왜 나오는지, 어떻게 흐름을 읽는지, 그리고 진짜 오래 하시는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지 세 가지를 짚어볼게요. 먼저 단속의 구조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단속이 그냥 무작위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특정 시간대에 순찰을 돌고 반복되는 루트가 있어요. 처음엔 그게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경험이 쌓이다 보면 이 시간대에 이쪽으로 오는구나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각 지역마다 다른데 또 어느 지역은 오전 10시, 그리고 점심시간 이후 2시, 퇴근 시간 전 4시 반이나 5시, 이런 식으로 단속을 돌기 시작해요. 그럼 그 흐름을 어떻게 빠르게 파악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직접 부딪혀 보는 게 솔직히 제일 빠르고, 그런데 좀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을 써보세요. 주변에 먼저 자리 잡고 계신 노점상 분들이나 전단지를 돌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혹시 뭐 단속이 몇 시쯤 나오나요? 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동네의 흐름인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알려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어렵다면 두 번째 방법도 써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해서 단속 안 당하는 건 아니에요. 변수는 항상 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몇 번은 신고 당할 수 있다고 각오하고 시작하는 것도 좋아요. 그게 있어야 멘탈이 안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한 번 신고 당했다고 난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으시기보다는 또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핵심은 단속을 피하는 게 아니라 흐름을 읽는 거예요. 그럼 단속은 왜 나오는 걸까요? 대부분은 공무원들이 주기적으로 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단속의 상당수는 민원에서 시작을 해요. 누군가 신고를 하면 나오는 구조인 거죠. 그럼 민원은 왜 들어오느냐? 크게 두 가지예요.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오래 지속하려면 이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네, 첫 번째 동선 방해예요. 네, 건물 출입구 앞에 자리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건물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불편하죠. 좁은 골목이나 사람이 많이 오가는 길목도 마찬가지예요. 통행에 방해된다 싶으면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동종업계 신고예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내가 파는 품목이랑 비슷한 걸 근처 매장에 팔고 있다면 그 매장 입장에서는 손님을 뺏기는 거잖아요. 그럼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동네라도 동선이 안 겹치는 곳이라면 괜찮겠지만 내가 파는 품목과 동선까지 겹친다면 서로 상생의 길로 가기 위해 최대한 안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동선 방해 관련해서 예외의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파는 물건에 수요가 있다면 같은 자리에서도 상황이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파는 게 주변에서 구하기 힘든 거라면 또는 가격이 확실히 경쟁력이 있다면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오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자리에서 내가 파는 게 없어지면 아쉬운 사람이 생겨요. 그 사람들은 신고를 안 해요. 오히려 있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오는지 연락처나 명함이 있으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건물 관리인이 철수하라고 하면 막는 손님들도 있어요. 약간의 통행 불편이 있어도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소비가 우선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반대로 수요가 없는 물건이면 민원이 들어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좋은 자리는 단순히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니에요. 내 물건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곳이 정말 좋은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 전에 내 고객층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시작하셔야 해요. 막연하게 사람 많은데 가면 되겠지가 아니라 이런 사람한테 이런 물건이 필요하다가 먼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럼 시간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단속을 피하는 게 최우선의 목표인 분들은 단속반이 출근하기 전인 아침 출근 시간대, 그리고 단속반이 퇴근한 시간대, 그리고 단속반들이 출근하지 않는 주말이나 공휴일을 공략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일요일 같은 경우 교회 앞도 좋은 선택이에요. 다음으로는 자리 선택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사람이 많다고 해서 소위 하플 홍대나 강남 이런 곳에 간다고 해서 매출이 잘 나올 것 같죠. 그런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필요한 고객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리고 이런 합회 같은 경우에는 노점협회들이 있어서 협회에 가입하지 않는 노점상이 자리를 잡으면 협회 측에서 민원을 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어디가 좋냐? 생활권 중심이에요. 사람들이 실제로 사는 곳, 장보러 다니는 곳, 일상적으로 오가는 곳, 그러면서 유동인구가 적당히 있고 내 물건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자리가 진짜 좋은 자리예요.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특히 장보러 다니는 곳은 어느 정도 길목이 넓기 때문에 길목 방해하는 부분도 적고 하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갈 확률이 낮아져요. 그리고 가장 안전한 방법을 우선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푸드트럭 같은 경우는 주차장 활용이에요. 시간당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출이 생기긴 하지만 노점 단속 순찰이 와도 철수하라고 못해요. 사유지니까요. 실제로 저는 철수를 당했지만 주차장에 있는 노점상은 철수 안 당했어요. 바로 뒤에 있었는데도 말이죠. 또 하나는 사유지 섭외예요. 문 닫힌 매장이나 공실 건물 앞이에요. 그리고 공실이 아니더라도 영업시간 외에 사용 가능한지 건물주나 매장주랑 협의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순찰이 와도 철수 요구를 못해요. 초기에 발품 좀 팔아야 하지만 한번 잡아두면 훨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노점 오래 하시는 분들의 운영 어떻게 하는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자리 선정할 때 동선을 보고 사람이 몰릴 것까지 고려해요. 지금 사람이 많냐가 아니라 흐름상 사람이 오게 되어 있는 자리인가를 파악하고 사람들이 몰렸을 때 길목 완전히 막히는지까지 고려해서 조금이라도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요. 그리고 동일 업종을 철저히 피해요. 같은 동네라도 동선이 안 겹치는 쪽을 택해요. 네, 오래 하시는 분들은 이걸 자리 선정 단계에서부터 먼저 체크해요. 세 번째, 빠른 정리 세팅이 되어 있어요. 단속이 왔을 때 빨리 철수하는 목적도 있지만 다시 정리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짐도 많으면 체력적으로 힘들어져서 다른 곳 갈 의지가 꺾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간소화하는 방법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눈에 덜 띄는 위치를 선택하면서도 필요한 고객들이 지나갈 만한 곳을 찾아요. 이게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본인이 판매하는 상품이나 음식을 분명하게 파악하는 거죠. 동선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필요한 수요가 있었을 때 과연 얼마의 매출이 나왔을지 아래 고정 댓글에 영상 링크를 걸어둘게요. 다섯 번째는 마인드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단속을 당했다 해서 위축되지 않아요. 이 자리가 아니면 다른 자리로 가면 되지라는 기본 마인드예요. 오히려 여러 자리를 경험하면서 좋은 자리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공통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안 걸리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단속을 피해 다니는 게 아니라 걸릴 이유를 애초에 줄이는 방식이죠. 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노점은 단속 피하는 장사가 아니에요. 민원을 관리하고 수요를 만들고 흐름을 읽는 장사예요. 오늘 핵심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단속반 패턴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 동선 방해와 동종업계 파악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수요가 있으면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주세요. 잘 안 걸리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운영 방식이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거는 100% 단속에 안 걸린다가 아니라 최대한 안 걸리는 방향 쪽으로 말씀드렸으니 이거 관련해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노점 관련해서 더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달아볼게요. 감사합니다.